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원 기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건 뭐 저를 위한 맞춤형 코너인 것 같아요. 자꾸만 저 때문에 이 왈왈왈이 중국 드라마 전문 팟캐스트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예고해드렸던 대로 중국의 인기 TV 드라마 랑야방의 성공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홍 선배 모셨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랑야방 다 보셨어요? 봤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에. 정말 재밌죠? 재밌던데요. 아주 네, 재밌어요. 저는 사실은요, 한번 다 보고 지금 또 다시 보고 있어요. 원래 다 본 사람들이 1회로 54회 끝나고 난 다음 1회로 되돌아간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제가 이게 제 인기가 대단했다 그러는데, 우선 어떤 드라마인지, 얼마나 인기였는지 소개해 주세요. 예, 지금 보면은 이 작년 9월, 2015년 9월에 이제 첫 방송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근데 여기는 사실 중국은 아무 텔레비전을 하는 게 아니고 딱 두 군데만 이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원래 그 뭐 법으로 정해진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 제한 규정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위성 텔레비전이 누가 할래 해가지고 서로 이제 비딩을 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베이징 TV하고 위성 TV하고 상하이 동방 위성 TV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건 일종의 뭐 독점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일단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가 이제 나오고 이렇게 이제 순번대로 돌아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위성 방송, 이제 뭐 인터넷 이런 데서 이제 막 동영상 이런 데서 인기를 끌었고요. 일단 이 드라마는 이제 54부작, 뭐 엄청난 대하 드라마죠. 예. 그죠? 무협 정치 사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참 장르가 특이하더라고요. 무협인 것 같으면서 정치극 같기도 하고, 사극이지만 또 꼭 사극이라고만은 볼 수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판타지의 요소도 예. 같이 끼어 들어가지고, 그래 방영 당시 중국 이제 50개의 주요 도시에서 모두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고요. 예. 이게 이제 예전 기록에는 한데 인터넷 동영상 클릭 수가 35억 뷰인데 지금 이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못 해봤는데 훨씬 더 많이 됐을 예. 겁니다. 예, 그리고 방송을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2015년 연말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송 제작 상이 있는데, 그 제가 상을 뭐 일일이 찾아보기도 전에 한 20개 가까운 상을 갖다가 아주 예. 싹쓸이를 했고요. 그리고 작품상 뭐 이런 거 좀 무슨 감독상 이런 것도 했지만, 또 후거라고 남자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호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남자 주연상 이런 것도 독차지를 했습니다. 그 줄거리 우선 안 보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복수극이죠, 한마디로. 그건 너무 간단하죠. 예. 그 이제 시대적 배경 보면은 우리가 5호 16국 뭐 위진 남북조 이런 얘기 예. 하는데, 그때 양나라를 갖다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모로 몰려서 몰락한 그러니까 장군의 아들이 얼굴과 신분을 모두 바꾼 채 강호를 호령하다가 예. 황제 계승 다툼에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힘을 써서 어린 시절 자신의 절친한 친구, 그리고 황제 자리에 관심도 없던 7번째 황자 정왕이라는 황자를 황제로 등극시킨다, 이런 얘기고요. 이 과정에서 자기 집안이 이제 역모에 몰려가지고 집안이 예. 몰락했기 때문에 그 복수를 하고, 자기 집안은 물론이고 아버지가 거느리던 군이 저겸군이라는 예. 군인데 그 군의 명예회복까지도 이루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이거 보면은 뭐 무림, 또 이 주인공 임수인가요? 뭐 신분을 숨기고 강좌맹 이런 무림 방파의 그 보스로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는데, 그런 설정들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단 강호라는 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치를 하려면 역시 조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이치인데,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매장소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남자 주인공이. 근데 예. 이 매장소가 알고 보면 임수라는 이제 그런 네. 사람인데, 여기 이렇게 강호의 몸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호의 최대 조직인 강좌맹의 수령이 바로 매장소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실은 또 매장소가 강호 지존인데 정작 본인은 또 무술을 못해요. 예, 또. 그렇죠. 그죠? 아주 무술을 병약한, 예. 병약하죠. 한기를 못 참고 늘 화로를 옆에다 끼고 살지 않습니까? 모피를 늘 두르고 있는 것도 그 설정은 그런데 저는 저 시절에도 저렇게 모피를 두르고 있었나. 모피 있었겠죠. 예, 있었겠지만 거기서 또 워낙 패셔너블하게. 패셔너블한 맞습니다. 예.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무공이 없다 보니까 무예가 출중한
비류라는 예, 호위무사 또 호위무사 어린 미소년이죠. 소년, 예. 어린 소년이 하여튼간에 따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상당히 흥미로운 설정입니다. 예, 근데 특히 그 드라마 시작 부분에 나온 약간 그 컴퓨터 그래픽이 조금 조악한 인상도 있긴 있었지만 그 드라마 시작할 때 왜 병사들끼리 막 그 적염군이 이제 괴멸당하는 장면, 좀 피 튀기는 장면들,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 처음에 저도 그 볼 때는 별로 의식을 못했는데 그게 굉장히 함축하는 의미가 예. 크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수많은 병사들이 몰살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인 임섭 장군이 아들 임수한테 예. 손을 갖다 마지막에 이제 낭떠러져 놓으면서 너는 살아남아. 너는 살아남는다. 예. 전혀- 호시아치라고 호시아치.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살아남으라. 아, 활. 음, 살아남아라. 시아치는 그냥 어조사가 붙는 거고요. 살아남아라. 살아남아라. 이런 이제 외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장소라는 강호의 지존이 그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면을 갖다 악몽에서 예. 깨어나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살아남으라 이것은 살아남아서 억울하게 씌어진 영모의 혐의를 네가 벗게 해달라. 우리 집안에 복수를 갖다 해라. 네. 이런 주문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임수는 결국 이제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정의를 지키자. 예. 그래서 오랜 억울함을 갖다 천하에 알리겠다 이런 뜻을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드라마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이제 그 전투 장면이 나와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드라마 전체를 꿰뚫고 있는 예, 그렇죠. 전편에 흐르고 있는 복수 권력 다툼을 예고하는 복선이었다. 예,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랑야각이라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어요. 랑야방 이렇게 무슨 일종의 그 정보 컨설턴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정보 컨설턴트죠. 어디에서는 보니까 정보기관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 정보가 아니고 사설기관이죠. 예,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가의 정보기관은 아니고 여러 그 강호와 그다음에 여러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을 취합을 해다가 또 이렇게 적절하게 조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랑야각 같은 경우는 뭘 하는 곳이냐?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궁금한 거,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이제 문제를 갖다 내면 사흘 안에 답을 주고 거기에 합당하는 게 합당하는 돈을 받는다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비단 주머니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예. 비단 주머니 보면 역시 강자매랑 기린지제 말도 멋있어요. 그 덕지 가득천하 그러니까 강자매랑이 아주 뛰어난 걸출한 길이 나니까 그 사람만 얻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각 나라마다 황제가 되려고 난리가 치는데 예.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바로 강자매랑만 손을 잡으면은 그 사람만 우리 편에 끌면은 모든 문제가 풀린다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참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캐릭터도 잘 살렸고 저는 또 그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 촬영이었어요. 굉장히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다 이렇게 딱 움직임을 멈추면 일시정지를 누르면 바로 스틸컷이 될 만큼 색깔이라든가 색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실내 장식, 장신구, 의상 다 참 좋았는데 어떤 점이 특히 인기를 이끈 요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지금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분석한 것도 황금 분할, 아하. 구도를 잘 잡았다. 구도가 전부 예술이에요. 다 CF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CF라고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바로 중국의 전통미다. 중국의 전통미를 갖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면이 이렇게 중국의 사실 동양화 예, 동양화 같아요. 같죠. 예. 그러니까 바로 중국의 예. 전통미를 살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안에서 실내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모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배경에 문 밖에 비추는 비 내리는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눈 내리는 밤 풍경이라든가 그렇죠. 눈 잘 내리죠. 예, 눈 아주 예. 운치가 있게 내려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뭐 중국식 그 대나무 발을 그 문에 걸쳐놓는 발을 통해서 살짝 비춘다든가 뭐 이렇게 뭐 황제의 침실도 뭐 금실로 짠 이렇게 커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여백이 많은데 그게 심심하지 않으면서 그거는 그거로 또 중국의 동양화적인 구도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말씀 듣고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그게 바로 중국의 전통미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전통미를 갖다 이 드라마가 다 살려줬다. 헐리우드 영화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맞아요.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역동적인 장면도 그다음에 아주 긴장감 넘치는 대사가 나오는 장면도
어떻게 보면은 배경 자체는 굉장히 정적이고 황금 분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짜임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드라마가. 제가 볼 때는 스토리 전개가 일단 재밌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보면 끝까지 안 보고는 버틸 재간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요거는 조금 그렇고 한 첫 5회까지 예. 5회까지는 좀 참고 참고 봐. 그게 보통 앞부분 좀 참고 봐야 된다. 저도 보기 전에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실은 집사람하고 이제 원래는 중국에 그 동영상을 같이 봤는데 예. 집사람이 좀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그 나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게 등장인물이 일단 많고 사실은 그 매장소가 주인공이지만 너무나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게 복선을 그러니까 짜임새가 잘 짜여져 있는 건 사실인데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떡밥 던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복선을 너무너무 많이 깔아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좀 중반 정도 봐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대사였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보니까 한 5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 사람 다 5회 넘어가니까 이제 굉장히 재미있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지나면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원래 이 복수극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또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소설의 영원한 주제 아닙니까? 복수를 밑바닥에 깔고 거기다가 권력의 다툼을 갖다 곁들이니까 아주 거기에 뭐 또 무공도 나오고. 아주 아주 재미가 이제 한층 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이 바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다. 중국판. 아, 뭐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몰락한 인물이 다시 이제 절치부심하여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몬테크리스토 백작 뭐 아시다시피 알렉산더 뒤마 예. 그 장편 소설인데 여기도 이제 일단 복수가 주제인데 그런데 복수극이면서도 이 랑야방은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불륜도 없고 굉장히 건전하고 그런데 또 특히 이 드라마는 로맨스는 거의 없죠. 로맨스가 전무하죠. 예, 그 로맨스는 사실은 진짜 그리고 여기 저는 또 그 여성형도 다 무서운 언니들만 나오더라. 예. 오히려 이 남자들의 우정과 좀 의리라든가 그래서 이런 차라리 부분에 오히려 브로맨스 같은 예, 그런 브로맨스물이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많았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드라마에 저는 보면서 진짜 재밌었던 게 그 아까 그 동양화, 중국화 얘기도 하셨는데 중국의 전통 문화 이 소소하지만 이렇게 뭐 약 얘기도 나오고 무슨 그 의녀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시도 또 나오고 여러 가지 문장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참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중국의 전통 문화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렇게 예. 보는데 아주 콘텐츠가 내용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대사 같은 경우도 구어체 문어체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후궁 견훤전 같은 경우는 예. 완전히 문어체 위주로 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가요?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중국을 알면서 봤으면 굉장히 재밌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구어체도 많이 집어넣으면서 예. 살짝 이렇게 이제 문어의 그러니까 무게감, 품격을 갖다 높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중국의 고대 시가집 시경 그걸 갖다 서가에서 꺼내서 한 번도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시경을 갖다 꺼내본다든가 아니면 항상 등장인물이 보면 항상 차를 갖다가 차를 따르기도 하고 또 차를 들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뭐 어디서 온 차다. 그런 거는 참 역시 이 문화 파원 대단하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전통적인 차 문화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간간히 흘러나오는 중국의 고대 음악. 그거 실제로 중국의 예전 음악인가요? 예전 음악을 갖다가 이제 복원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예. 했는데. 또 악사도 나오고. 악사도 예. 나오고, 예, 그렇지만 저는 뭐 사실 중국 고대 음악에 대해서는 별로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이름들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음악을 갖다가 그런 노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근데 그게 이 의상이라든가 제가 예전에 한참 그 청대 그 강희 뭐 옹정 뭐 걸룡 때 드라마를 열심히 봤었는데 저희 중국 잘 아는 후배 말로는 이 청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의상이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변발에다가 옷들이 안 예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드라마 보다 보니까
의상이나 뭐 이런 장식물이나 장신구 모든 게 다 너무너무 멋있던데 이게 실제로 그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예. 사실은 가상의 무대잖아요. 양나라라는 게. 그러니까 양나라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양나라는 아니에요. 예, 양나라 역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름만 빌려온 것 같은데 이름만 빌려왔습니다. 그 의상들이 다 중국의 고대 의상들인가요? 중국의 고대 의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 송나라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송나라를 기준해서 송나라 이전의 의상 그 당시 이제 무대 장신구 이런 걸 갖다 최대한 고정을 거쳐서 복원을 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죠. 예,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조금 뼈대 있어 보이면서도 그래서 저는 근데 물론 이제 화약도 나오고 이런 걸로 보면은 그 배경이 이렇게 좀 픽션이라든가 특정 시기에 실존했던 나라라고만 딱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의상이라든가 뭐 궁중 예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의상의 고정이라든가 무대 장치 만드는데 시간과 정력 그다음에 돈을 많이 들였다는 게 한눈에 딱 드러나오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중국 드라마를 봐왔지만 이 국내 블로그들 소개된 거 보니까 황제의 딸 시절에 그 약간 좀 황제의 딸도 뭐 대단한 히트작이긴 했지만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 시절의 중국 드라마를 보고 이 드라마를 보면 깜짝 놀랄 거다. 중국 드라마의 발전이라는 게. 이 드라마 보니까 이 드라마 같은 거 국내에 들어와서 지상파 방영을 해도 경제 상대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제는 이 중국 드라마가 정말 얕잡아 볼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이 드라마 보니까 뭐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엄청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보면은 그동안의 중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조잡 좀 그런 인상이 많았죠. 그리고 세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러니까 제작비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힘들게 이제 했는데 이제 많이 뭐 사실 그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죠. 그렇지만 이 사전 제작을 해가지고 당국의 검열을 갖다가 일단 거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제작사에서 예. 방송국에다 그걸 갖다 팔아야 됩니다. 아, 그럼 다 만들어서 검열까지 마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팔리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망하겠죠. 안 팔리면 제작사는 완전히 빚더미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이 안 사주면 제작사는 빚더미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제작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 팔릴 걸 생각하면 최대한의 비용을 갖다 아끼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 악순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은 제작비를 많이 투자를 못하고 그냥 면피용으로 이렇게 대충 만들고 이걸 팔면 겨우 돈을 버는 이런 이제 구조인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제작비를 제대로 투입해가지고 대하드라마 만들어서 대박이 나면 이게 이제 완전 돈방석에 혼자 올라앉으니까. 그렇겠네요. 뭐 인터넷으로도 수십억 뷰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제작이 선 투자를 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이걸 잘만 활용하면은 수준 높은 수작을 낼 수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드라마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선순환의 모델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인터넷 소설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작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작가는 그 참 어떻게 보면은 뭐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31살에 여성 작가입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이네요. 아주 젊은. 네, 뭐 확실히 사진 보면 깜짝 놀래요. 워낙 어린애 같아서. 학식이 아주 뛰어난가 봐요. 진짜 재능이 있는. 예. 예, 그래서 하이엔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말로는 해연, 바다 해자, 연애 연자 쓰는 이런 분인데. 그것도 그러면 닉네임인가 보죠? 그렇죠, 그 닉네임이죠. 예. 서창성 청두 성도 사람인데 특이한 것은 뭐 이분은 이제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전업 작가도 아니고. 그러게요. 수천성. 서창성에서 이제 부동산 회사에 출근하는 직장 여성입니다. 아, 그것도 전업 작가도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직장 여성이라서 그냥 뭐 평소에 그냥 직장인들하고 같이 회사 동료들하고 놀고 시간 나면 글 쓰고. 천재인데요. 천재죠. 그래서 네. 이제 이번에 인터넷에 올려서 인기를 모았고 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 판권 수입이 8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4억 위안을, 와, 14억 원을 벌었거든요. 한 해에만 이 인터넷 소설 써갖고 14억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 이제 방송 작가 수입 순서가 있는데 순위가 중국에서는 왜 항상 랑야방 이것도 순서를 매기지만 그걸 다 공개를 하나 보죠? 네, 그렇죠. 네. 순서 쫙 공개하다 보니까 7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그 제가 베이징에 있을 때 옥관음이라는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이 옥관음의 원저자가 바로 이 하이엔이라는. 그럼 그 홍 선배가 베이징 계실 때면은 이 하이엔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20대 그러니까 있구나. 20대 초반이었죠. 아하. 그러니까 뭐 천재적이라고 봐야죠. 이 지금 극본도 이 작가가 썼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소설을
6개월에 걸쳐가지고 극본으로 바꿨죠. 아,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제가 또 이 드라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파다 보니 여러 군데 이제 원작 소설과 드라마화되면서 뭐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도 논리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게 이거를 작가가 직접 다 손을 봤던 거예요. 손을 다 봤죠.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 드라마 만들 때는 이제 소설 원작을 많이 예. 뺐는데 예. 그렇지만 큰 틀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소설에서는 그 예양군주라고 여자 주인공이 예. 그게 사실은 임수의 수하 장군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드라마에서 아예 그 부분 뺐죠. 예. 왜냐하면 마지막 회까지 러브라인을 갖다 형성해야 되니까. 아, 또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요, 이 처음에 첫 회 이 랑야각이라는 그 랑야각이 나오는데 거의 경치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비둘기가 날아가고 하면서 폭포와 뭐 이렇게 첩첩 산중인데 아주 진짜 뭐 너무 무릉도원처럼 굉장히 좋아 보이던데 이게 배경이 어디예요? 예, 이게 배경이 안휘성에 추저우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랑야산이라는. 아, 실제 그 산이 있어요? 네,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찍은 건 아니고요. 거기서 찍은 건 아니고요. 아, 네, 랑야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산 꼭대기에 이제 랑야각이 있습니다. 또 오. 산 꼭대기에 누각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하여튼 나중에 이름을 그렇게 바꾸지만 아무튼간에 랑야산이 있고 그 산 꼭대기에 하나의 그 누각이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실은 이 랑야산이 그 유명 관광 명소입니다. 아, 원래가 이 드라마 이전부터 유명한 곳이에요?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 랑야산 정상에 보면은 회봉각이나 누각이 있었는데요. 이제 랑야방이 대박을 치니까 그 이제 회봉각 이름 얼른 바꾸죠. 랑야각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랑야산에 그 정자는 원래 있었지만 이름은 이제 랑야각이 된 거고. 예, 랑야각이 됐죠. 그래서 이 또 이제 회봉각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회봉각이라는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회봉정인데 예. 요거는 명나라 때 사실은 그 정자를 갖다가 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항일 전쟁 시기 일본군이 그걸 갖다 파괴를 했는데 1988년에 이제 원래 있던 기초에다가 중건을 해서 회봉각이다 이런 이름을 예. 붙였는데 드디어 랑야각으로. 랑야각으로 바꿨죠. 이게 이제 그 누각이 23m인데 그 누각 꼭대기에서 보면은 예. 그러니까 양쯔강 그러니까 장강이 흘러가는 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은 그 랑야산에서 장강을 건너 가지고 그러니까 금능 오늘날의 난징으로 가는 이런 순서가 이제 사실은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이런 정왕 이런 거기 나오는 뭐 양 황제 이런 사람들도 뭔가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양나라 황제는 성이 소씨는 소씨인데 예. 지금 거기가 원래 양무제를 갖다가 양무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양무제라는 사람은 소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그러니까 추조 사람들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은 이게 바로 이제 랑야방에 나오는 정왕, 그 나중에 예. 이제 황제가 되는 예. 이 사람이 바로 그 동진이라고 있습니다. 서진 동진할 때. 예. 그 동진을 세운 랑야왕 사마예를 갖다 원형으로 삼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허구다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은 기본적인 원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나라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시대 예. 위초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통일한 것이. 사마중달의 후손이 예. 사마중달의 손장가가 이걸 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걸 세우는데 그게 바로 서진. 예. 서진인데 이게 이제 서진이 흉노족이 침입해가지고 황제를 갖다가 포로로 잡아버려요. 아하.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 공중분해가 예. 되니까 그 유민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금릉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뭐냐면 사마예라는 이제 황자가 예. 지금 오늘날 그 추조 랑야산에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나라를 경략할 방안을 갖다가 열심히 고민을 하고 이 줄거리 있다. 랑야방 드라마의 줄거리랑 미묘하게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책사가 있었는데 왕도라는 책사가 기린지제가 있었군요. 기린지제가 열심히 예. 가르쳐 줬는데 이제 317년에 서기 317년 이 진나라 유민을 이끌고 이 랑야왕이 장강을 건너서 오늘날 그 난징 그 당시는 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건강이라고 불렀는데 건강은 또 금능, 건읍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드라마에 나오는 건 금능으로 되어 있잖아요. 금능. 예. 금능이 바로 난징, 오늘날 난징을 아하, 말하거든요. 예. 이곳에 와서 이곳을 왕도로 정하고 이대명인 서기 318년 황제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바로 동진을 세운 원제. 그래서 동진 원제 사마예이거든요. 예.
사마예를 도와준 왕도 이 책사는 동진의 성상이오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구를 주장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 하면은 안희성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드라마에서 보면 정왕의 어머니가 정비인데 예. 매장소가 임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뭐 책을 보면서 예, 상직인가 하는 무슨 그렇습니다. 여행기. 여행기. 예. 그 상직이라는 책에 보면은 상직이라는 여행서에 보면은 임수가 줄을 붙여놓은 게 있는데 예. 그게 바로 보면은 지금 추조에 있는 폭포.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짧게 축약된 자막으로밖에 못 봐서 잘 모르겠는 대사를 다 모르겠는데 이 상직이란 책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 있는지 그거는 확인을 못 아무튼 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그 임수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놓은 게 이 상직이라는 추조에 책인데, 있는 추조에 있는 폭포다 이거죠. 아하. 네, 거기 이제 안희성에서 지금 안희성에서 그걸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게 원래 이렇게 한번 뜨고 나면 서로 다 뭐 우리 쪽 사람이다라고 한다는데 이 랑야방의 배경에 대해서도 또 다른 곳들에서도 연구를 주장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배경이 바로 금능이지 않습니까? 금능이죠. 금능은 바로 오늘날 난징이니까. 당연히 그렇겠네요. 난징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건데 뭐 어디다 대고 네. 지금 엉뚱한 소리냐 이런 얘기를. 랑야산이 중요한 게 아, 아니라 배경은 금능이다, 난징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난징 사람들에게는 그 랑야산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난징 근교에 있는 서하산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 무슨 안우이성 얘기냐. 그리고 사마이가 동진을 건국한 곳이 바로 난징이고. 예, 뭐 그것도 그리고 또 무대 뭐, 자체가 예. 다 그 저기 금능이니까. 금능이고 사실 랑야산은 시작할 때 한번 나오는 거고 아무것도 안 아닌데 나오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산동성 사람들도 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 산동성이 무슨 관련? 산동성은 또 랑야타이라고 랑야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 역사 고적인데 랑야타이가 있고 또 이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돈 된 곳이 바로 산동성 미디어 그룹인데 아하. 그래서 이 모든 배경 자체가 산동성의 그 해안가를 갖다 배경으로 한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죠. 주장하기 나름이겠네요. 뭐 여기저기 다 나오니까. 지금 근데 여기서는 랑야방 일단 대박이 났으니까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겠네요. 또 네, 연고가 그럴 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해요. 다 이게 또 다 관광 수익과 또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남자 주인공 역할 맡은 후거는 뭐 거의 중국의 국민 배우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후거는 이 사극의 단골 손님인데요. 이 후거가 된 거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아까 산동성 미디어 그룹에서 이제 이걸 갖다 제작을 했는데 예. 제작하기 전에 그러면 누가 매장수 역할을 맡으면 좋겠느냐 여론 조사를 갖다 인터넷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서 단연 1등이 바로 후거다. 이 후보가 제가요 또 열심히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후난성인가 뭐 거기 출신인데 워낙에 어려서부터 유명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미 10대 때부터 독립하고도 남는 수익을 올렸다고 할 정도로. 근데 이미 그 전부터 사조영웅전인가요? 거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사조 영웅전에도 나오고 예, 신화 얘기도 그래서 나오고. 거기 사조영웅전에서 조금 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사극의 단골 손님이었다는 건데 근데 무술을 하지 않는 사극은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후보로서. 예, 이번에는 사실은 후거는 거의 움직임도 없고 그냥 병약하게 기침하고 알아 누워 있는 거 대사하는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할 때는 원래 이 무술을 하지 않는 사극이라서 참 쉽겠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않았을 것 실제로 해보니까 네. 스트레스가 엄청났는데 일단 무공은 전혀 없고 지뢰기 출중한 역할을 맡다 보니까 몸이 건질건질해서 스트레스를 그럴 것 받았는 같아요. 데다가 움직임이 전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내면의 연기를 또 해야 되니까. 예, 안 움직이고 표정만 굉장히 잘하던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대사가 워낙 많고 고시도 외워야 되고 또 백화문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구어체에다가 또 문언문까지 이제 같이 섞어야 되니까 대사량이 일단 엄청나다. 날마다 외워야 하는 대사량이 엄청. 대사량이 많은데 옛날 말과 옛날 글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후거가 2006년에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랬죠. 매니저 죽고.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자기가 대외 활동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참 배우로서는 거의 이제 배우 인생은 고사하고 뭐 거의 살아 있다는 것 자체도 그럴 정도로 많이 다쳤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극중에서 매장소가 경험했던 게 바로 피부를 벗기고 뼈를 깎는 고통을 예. 갖다가 통해서 중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경험을 갖다가 자기 1년 동안 당했던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가지고 매장수 역할을 연기했다. 열반에서 중생하는 경험을 최대한 연기에 녹였다. 아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니까 그리고, 예. 외모는
허약한데 여기서 강한 예. 내면을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였다. 이런 그리고 거고요. 또 이번에 저는 물론 여주인공 비중이 진짜 소금물처럼 짜게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여주인공이라고 해야 맞겠죠? 그 예황 군주 이 매장소의 옛 정혼자죠. 여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 극 중에 나오는 여성 등장인물들이 다 이렇게 무슨 나약하게 그 남자들한테 기대거나 이런 역할이 아니라 다 무슨 뭐 10만 군대를 거느리는 장군 아니면 다 뭐 무공이 출중한 뭐 황제 직속 무슨 수사관 저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여주인공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이 열반에서 중생하는 경험 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바로 랑야방의 영어 제목이 뭐냐 하면은 니르바나 인 파이어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니르바나 예. 인 파이어. 그러니까 불 속에서 열반하는, 열반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자 주인공은 바로 예황군주 역할을 맡은 류타오라는 여자 배우인데 원래는 몸이 좀 불편해서 드라마를 찍기가 몸이 불편한 배우인가요? 너무나 거기서 당당한 여장군으로 나와서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은 조금 이게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역할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여배우들이건 간에 이거는 뭐 매력을 느낄 만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는 원래 류타오는 환주극 3편에도 나왔는데 거기서 공주 역할을 하나 맡았는데 그거 말고는 다 그 연약한 여성을 갖다 그런가요? 연기했어요 본인이. 저는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예, 그래서 떳떳해 사실 보이는 근데 게. 본인은 굉장히 남성적이라서 이게 내한테 딱 맞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지 이거 하자 해서 했다는 거고요. 이 류타오가 예. 그 외국의 이제 세계적인 그 패션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해서 사진 찍고 이런 걸 보면은 항상 당당하고 아주 현대적인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고 해서 저는 연약한 역할은 상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맡은 역할은 의외로 이제 연약한 역할이었다는 거고요. 또 이번에 정왕 역할을 맡은 이 왕카이, 왕계. 그 배우는 한 10년 무명이었다가 이번에 아주 유명해졌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근데 이번에 아주 정왕이라는 배역 자체가 또 이제 원정을 많이 가는 예. 그 현장에 있는 군인 역할을 하다 예. 보니까 체력 훈련해서 몸을 건장하게 키웠는데 결국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왕카이는 이거로 완전히 그냥 대박이 난 거죠. 그 여기 이런 사극들 보면 우리나라 사극에도 그 가채라고 부르는 그 머리 때문에 뭐 여배우들이 무거워한다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뭐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무튼 후궁들 머리 장식이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갑옷 입고 다니고 하려면은 굉장히들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 보니까 특히 이제 후궁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나라 이제 암투 같은 경우는 보면은 굉장히 여성적인데 여기 그 랑야방에 나오는 후궁들의 암투는 이 단순한 암투가 아니고 아니죠. 권력에 축하고 이게 같이 연결됐기 예. 때문에 예.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밀리면은 일단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 현실감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아무튼 이 왕카이는 정말 특히 좀 이렇게 고지고대로 원칙주의자 그런 캐릭터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왕이라는 게 역시 뭐냐면은 그 일리가 있는 것이 역시 야전에 있던 군인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황궁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에 관심도 없고 자기는 부패를 싫어하고. 부패를 싫어하고 아주 근데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뭐 거기 보면은 이 운남 왕부 뭐 그리고 이 주인공의 정혼자였던 그 예황 군주 그다음에 이런 왕부와 그다음에 황제 이런 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 밑에 여러 그런 왕부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걸 사실 궁금해하는 중국 시청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황군주하고 예. 황제하고는 어떤 관계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이제 예황군주의 아버지가 운남성 그 남쪽에 운남성을 지키는 예. 번왕인 거죠. 그 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 현장을 지키는 이제 왕인데 그 양나라 황제하고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정왕한 남자가 바로 임수지 않습니까? 황제의 조카고 임수는 그 임수는 황제의 그러니까 황제의 후궁 아니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예. 여동생의 아들이 예, 황제의 그 여동생이 그 황제의 동지였던 여동생의 아들이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 그러니까 양나라 황제 여동생의 아들이고 또 뭐냐 하면은 그 임수의 바로 그 뭐죠 고모가 후궁입니다. 그렇죠. 임수의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족 막장 드라마 같은 그렇죠. 그래서 느낌. 이거는 예, 사실 예. 일종의 겹사돈인 셈인데 예, 그죠? 아. 그러나 그러니까 매장소의
어머니가 황제의 여동생이고 예. 외장소의 고모가 황제 아버지 여동생이 바로 예. 후궁 신비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양나라 황제 입장에서는 과거 그러니까 일종 조카의 정혼자니까 거의 딸처럼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운남 지방의 10만 척기군 이걸 갖다가 사실은 다스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면서 나중에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걸 다 뺏으려고, 실권을 뺏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참 보면은 이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랑 다른 건지 아니면 현대랑 좀 그 시절에는 중국의 고대에는 좀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건지 좀 이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사돈의 팔촌까지 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자르고 이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후궁 같은 경우에 예. 예를 들어서 일단 자매가 예. 같이 예, 이제 그런 후궁 게 경우도 많더라고요. 많고. 예, 예. 그렇죠. 그런 게 많은데 그거는 뭐 유교 영향인지 우리가 유별나게 그걸 따지는 건지 아니면 중국이 그걸 안 따지는 건지 그거는 잘. 예. 참 이 랑야방 말고 또 다른 드라마 좀 재밌는 거 좀 권해주세요. 예, 재밌는 그 랑야방의 이 멤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멤버들이 그 위장자라고 해서 드라마 또 찍은 게 있죠. 또 저는 또 알죠. 그렇죠. 그 예. 위장자 거기는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 여기 인기가 높았는데 지금 무슨 2015년 중국의 드라마 순위 그걸 보니까 1위가 랑야방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그러니까 홍콩, 대만 다 포함해가지고 아하, 예. 그래서 해서 10개로 뽑은 게 있어요. 홍콩의 아주주간이라는 시사주간으로 뽑은 예. 게 있는데 제가 그 얼핏 보니까 하나가 1위가 랑야방, 4위가 위장자더라고요. 위장자 같은 경우는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친일 정권, 국민당, 공산당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는. 근데 결국은 다 핵심 인물들은 다 결국 공산당이었던 걸로 내용에 보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이제 이중간첩, 삼중간첩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예. 되고 또 후궁 견한전의 여주인공 순리가 이제 주인공 맡은 사극이 있는데 이런 것도 재미가 있었고요. 지금 요즘 뭐 중국 사극 같은 경우는 의상도 뭐 화려하고 볼거리가 뭐 워낙 많아서 다 세트는 이 금능 이번에 이 랑야방의 금능도 그렇고 그거 다 세트를 다 따로 지어가지고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곳이 저장성의 흥텐이라는 곳에 아주 그 영화 세트장이 예. 있습니다. 거기 이런 게 다 돼 있는데 아하. 근데 저는 그 중국 사극 보면서 느끼는 게 말이 특히 많아요. 말이 우리 같은 경우는 사극에 뭐 말 별로 얼마 안 나오는데 말이 정말 많아요. 일단 대사에서 일단 한번 폼을 잡고 들어가고 그렇게 일단 말로 기를 죽이고 아무리 무협이 나와도 말로 기를 죽여야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저는 전에도 왜 그 후궁 견한전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니 후궁들이 나와서도 우리나라처럼 뭐 매야 한마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온갖 학식과 그거를 다 드러내야 되고 말 멋지게 해야지 시 읊어야지 중국에서 배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기력은 아주 출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은 이 사람들 중국의 배우들이 예. 그 연극영화과 4년제를 갖다 졸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베이징 뭐 영화 아카데미 같은 게 예.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서 기초교육을 철저하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기력이 뭐 이만저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태양의 후예 인기 끌고 다 좋은데 근데 중국 드라마랑 앞으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실은 랑야방이 대박치면서 이게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나온 건데 그때 예. 이제 이게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한류 끝났다. 한국 그런 드라마 얘기들이 끝났다. 나왔었나요? 그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뭐 탄탄한 스토리 전개 또 이제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왜 천편일률적인 뭐가 있지 않습니까? 3대 요소. 출생의 비밀과 출생의 비밀, 교통사고와 시한부 교통사고, 인생. 그러니까 백혈병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올 법한데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일면 뭐 사실일 수도 있죠. 중국 드라마 산업이 이제 본격적인 주문기 맞으면은 우리 드라마에게는 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원래 또 태양의 후예가 대박을 치는 걸 보면 우리도 뭐 잘만 만들면 잘만 만들면 예. 틈새 시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갖다 잘만 하면은 예. 우리가 충분히 기회가 있고 그래서 위기가 기회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든가 뭐 국제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기회를 갖다가 서로의 장점만 살리면 그런 기회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거 다뤄주실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뭘 할까요?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예. 다음에 일단 그 뭐 우리 그동안에 드라마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일단 중국의 문혁 50주년도 있고 하니까 좀 정치 얘기 오랜만에 뭐 마오쩌둥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도 마오쩌둥과 재밌을 장제스를 한번 할까요?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마오쩌둥과 장제스 그죠? 영원한 라이벌, 아하. 영원한 마수. 예, 그럼 다음에는 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구부장도 수고 많았습니다.